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보청기의 성능 측정에 대해서 실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막막해. 저로서도 아마 여기 수강생들이 학부 전공이거나 아니면은 전기공학을 전공했다면은 이 리니어, 난리니어, 즉 증폭 특성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어렵지 않다기보다도 이거 상식 아니야 이럴 정도로 쉬울 텐데 전기 전자를 전공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성능 측정을 한다. 또 증폭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 또 분석해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왜 달라지는가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이제 차츰차츰 보청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증폭 특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실습 첫 이번 주에 보내드린 실습 첫 강의 선형, 비선형의 증폭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공개로 전환을 할 테니까 우리 한재호 조교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날 공개를 다시 해달라 그러면은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 동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7장 그 증폭 특성 그 부분을 미리 또 몇 번씩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에 앞서서 이제 공부하는 어떤 요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보청기의 성능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장비는 포닉스 7500 보청기의 성능 측정을 하는 그 기기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 포닉스가 굉장히 신뢰 있는 특성 측정기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이 포닉스를 생산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AFF 시스템이라든가 오디오 스캔이라든가 또 인터어쿠스틱에서 이제 만든 여러 가지 측정 기기들이 있어요. 모양은 모두 다르겠지만은 오퍼레이팅 방법도 약간 다르지만은 이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과의 해석 이러한 부분은 모두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 중간고사는 안 보겠지만 기말고사를 볼 때 이 측정 기기를 다루는 방법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루는 방법은 회사의 매뉴얼을 보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측정 결과가 나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실습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잘 스캔해서 이제 한재호 조교가 보내줄 텐데 사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이. 그걸 보고 이거 최대 출력이 얼마다 또는 OSPL 90 값이 얼마다 이렇게 적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그 결과를 보고서 작성하겠지만 나중에는 난청인의 청력에 따라서 각 주파수별로 이득, 최대 출력, 기타 여러 가지 전기명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보청기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 없이 막연히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만 해서 보청기에 피팅하는데 적어도 전공을 했다 그러면은 난청인의 여러 가지 청각적 요소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전기명적 파라미터를 맞추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면은 그런 능력이 바로 생겨야 원래 정상인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청각 보조기기라든가 앞으로 노인 청각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비 소개부터 할게요. 지금 이렇게 모인 세트가 이제 전기음향 측정 기기입니다. 포닉스 8000이고요. 모델은 우리 학교에는 저쪽에 그 포닉스 6500, 그 다음에 포닉스 7000,
그다음에 오디오 스캔 지금 어디 갔네요. 네. 오디오 스캔 어디 갔는데 그런 그 측정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리가 해서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도 한 개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청기들은 수동식 보청기들이에요. 이렇게 볼륨이 있고 여러 가지 조절기들이 있고 또 이걸 열어보면은 또 여기 안에 조절기가 또 있습니다. 이건 조절기가 한 개밖에 없는데 최대 4개까지도 들어가요. 이러한 그 수동식 조절기는 이 컴퓨터가 필요가 없는데 요즘에는 보청기 음향적 조절을 거의 다가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조절을 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게 될 거고 오늘은 일단 수동식 보청기를 먼저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장비는 지금 그 포닉스 6500CX 8000 포닉스 8000 그 성능 측정기인데 이게 이제 메인 본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신호음 발생시켜서 신호음을 이쪽 안에 있는 스피커로 보내고 이쪽 스피커로 보내면은 이제 보청기를 연결시켰을 때 보청기를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이 신호음이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가고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가서 증폭된 음향이 이 튜브를 타고 그 다음에 이 커플러를 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으로 와서 다시 여기서 전기 음향 신호로 바뀐 다음에 다시 본체로 들어갑니다. 본체로 들어가서 이제 모니터라든가 분석을 해서 모니터라든가 이 프린터로 이 출력을 시키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 인간이 측정을 위해서 만져야 하는 것은 이 보청기와 커플러와 이 마이크로폰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커플러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커플러예요. 커플러 중에서 요거는 HA1 타입 2cc, HA2 타입 2cc.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리시버 팁과 이 안쪽에 여기 밖에서 보이지 않죠. 리시버 팁과 고막 사이에 평균적으로 남는 용적이 2cc라는 겁니다. 이 2cc라는 일정한 그 용적이 있어야 같은 보청기라면 어떠한 사람이 측정해도 일정한 값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앰플리파이어가 다르면 다른 결과 값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개의 커플러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기속형은 연결하기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런 퍼티를 이게 고무차르기라고 번역을 제가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도 이렇게 딱딱해지질 않아요. 자, 이렇게 리시버 팁이 있고 요걸 감싸서 요걸 붙이게 되는데 이때 여기 옆에 보면 자그마한 벤트가 있어요. 벤트도 같이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뭐 밖에서 막든 안에서 막든 막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리시버가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잘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막아서 음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폰을 꽂아서 소리를 들어봅니다. 살짝 귀에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이러한 상태 들어봤을 때 조금이라도 삐 소리가 나면은 뭔가 음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눌러주고 그래서 여기 위에 갖다 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마이크로폰이 여기예요. 여기 볼륨이 있고 마이크로폰이 있고 마이크로폰을 여기 동그란 이 포닉스의 경우는 동그란 원 위에 놓습니다. 이러면은 이 연결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석기들은 이런 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조그마한 아주 요만한 마이크로폰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마이크로폰 그 보청기 마이크로폰 근처에 갖다 댑니다. 여기에 밖에 있는 마이크로폰이 뭐냐면 이건 마이크로폰이 아니고 밖에 있는 마이크로폰이 뭐냐면 그 컨트롤 마이크로폰 미국에서 이제 레퍼런스 마이크로폰이라고 해요.
거기다 갖다 대서 이 속에서 나오는 음이 보청기의 마이크로폰으로 내가 제시한 원하는 음압이 들어가는지를 모니터하는 마이크로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속형은 이렇게 배치를 하고 각 부품들을, 귀걸이형은 이제 여기 귀걸이형이 있네요. 이 HA2 타입을 씁니다. 여기엔 이미 이 튜브가 달려 있어요. 인간이 이런 BT 보청기 착용할 때도 이 튜브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뗄 수도 있어요. 떼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건 뭐에 쓰냐면은 박스 타입의 타입에 리시버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꽂으면 딱 꽂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걸 꽂고, 이 튜브는 함부로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했을 때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규격에 맞는 걸 꽂아야 돼요. 자, 여기서 귀걸이형을 꽂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이거는 지금 작은 건데, 배터리를 이렇게 했어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집어넣고 측정해도 되는데, 이 배터리만 집어넣고 측정하면은 소비 전류를 측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는 이제 편하게 배터리 집어넣겠지만, 오늘은 정석대로 이 배터리 피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배터리 모양 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넣을 때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반대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쪽으로 들어가면은 잘 안 닫혀요. 이거는 잘못 꽂은 거고, 이렇게 꽂아야 되겠죠. 이렇게 꽂고, 이 얇은 이 선이 들어가서 이렇게 위치하도록 꽂아서 닫으면 되죠. 원래 닫으면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요. 왜 안 나냐면은 요거를 요 부분에 배터리 피를 꽂아줘야 돼요. 소리가 바로 나죠, 그렇죠? 자, 스위치가 있는데 O,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M. 여기서 S는, 요 보청기의 경우는 S는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OTM 마이크를 써요. 그래서 T는 텔레코일, 전화를 받을 때, M은 마이크로폰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이크로폰을,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연결할 때 이거를 그냥 넣어도 되는데, 새 거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넣어야 돼요. 대신 뺄 때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빼야 돼요. 대개 시계 방향으로 돌렸으면 뺄 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풀려요. 이게 풀리면 자꾸 여기 진동판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또 상처를 입으면 특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돌려서 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잠시 끄고, 그 다음에